살다 보면 어느덧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머리카락은 눈 내린 듯 하얗게 변하고 어깨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이라고들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몸이 재산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만고의 진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제가 절실히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귀한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목을 가장 먼저 잡아채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라는 현실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머릿속으로 병원비부터 셈하게 되고 정든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한데도 이사 비용이 겁나서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며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데 선택지가 없는 그 막막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 자존과 생존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오랜 시간 세상을 떠돌며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구분 등과 거친 손맞이를 보며 제가 배운 것은 노년의 돈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의 돈이 야망을 향한 사다리였다면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돈은 삶의 선택권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며 때로는 자식과의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고단한 몸을 누일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저는 그 누구도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말하기 꺼려했던 하지만 우리 세대라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차가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를수록 돈을 더 절실하게 품어야 하는지 그 7가지 이유를 제 삶의 궤적을 빌려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침침해 병원을 찾았는데 비급여 항목이라는 처방전을 받아들고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던 기억 말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온다는데 반가운 마음 한편으로 통장 잔고부터 남몰래 확인하게 되고 오랜 친구들이 모이자고 연락을 해와도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바쁜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던 그 쓸쓸한 순간들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이 땅의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면 남은 세월의 빛깔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 나지막한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제가 살아오며 뼈아프게 느꼈던 4번째와 6번째 이야기는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몸이 좀 고단해도 참고 견디면 그만이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니 불편함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통제감이라 부르기도 하더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고삐를 쥐고 있다는 그 감각 말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금세 마음의 병을 얻고 우울함에 내무로 빠져드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백내장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앞이 흐릿하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머리는 늘 지끈거립니다. 나도 모르게 성격이 날카로워지기도 하지요. 병원에 가보니 백내장 수술 자체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안 렌즈까지 넣어 예전처럼 맑은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1,000만 원에 가까운 거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험 혜택도 예전 같지 않지요. 이때 내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면 평생 안경을 쓰고 불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큰맘 먹고 수술을 해서 밝은 눈을 되찾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흐릿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계단을 오르는 게 고역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에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병원이 가까운 평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저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숨이 차올라도 그저 참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라고 다를까요? 돈이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차 한잔 나누고 마음 불편한 자리는 정중히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밥값 계산할 때가 올까 두려워 약속을 피하게 되고 경조사가 겹치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돈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키를 마지막까지 내가 지고 가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문턱을 넘을 때마다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는 현금의 위력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돈의 소중함을 반밖에 몰랐는데 몸이 무너지고 나니 비로소 나머지 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통계 수치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젊은이들의 몇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평균치가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병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시더군요.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준다기에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은 수백만 원을 우습게 넘기고 항암 치료 중에 기력을 보충하려고 먹는 약이며 영양제는 또 어찌나 비싼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병원을 오가는 길 위의 비용, 그리고 가족들의 일상을 대신해 줄 간병인을 쓰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수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중증 질환이라도 걸리면 그 본인 부담금이 1년에 수천만 원을 상회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단판 승부가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는 장기전이 된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겉보기엔 소박해 보여도 평생을 두고 나가는 약값과 언젠가 찾아올 합병증에 대비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투석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더 잔인한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는 더 이상 돈을 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엔 며칠 알아누워도 다시 일어나 일터로 나가면 그만이었지만 우리 나이엔 큰 병 한번 앓고 나면 회복도 더딜 뿐더러 다시 일을 시작할 기력 자체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끝없이 불어나는 그 공포. 그것이
노년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병도 빨리 낫는 법인데 몸이 아픈 와중에 돈 걱정까지 얹어지면 회복은 더뎌지고 마음엔 독이 쌓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병원비 무서워 검사를 미루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통증을 숨기며 사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노후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는 내 수중에 쥔 현금입니다. 돈이 있으면 최선의 치료를 고민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오직 참는 법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서글프고도 명확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연금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기초연금 보태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은 될 테니 그저 입에 풀칠하며 살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돈은 그저 숨만 쉬고 살기 위한 생존 비용일 뿐 진정한 의미의 생활비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4년의 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데 필요한 돈이 이미 그 수령액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좀 나을까 싶다가도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마저도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더 큰 복병은 연금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터지는 삶의 사고들을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백만 원을 들여 교체해야 할 때, 잇몸이 무너져 임플란트를 해야 할 때, 혹은 오랜 이웃의 장례식장에 가야 할 때, 연금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친구 자식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조카 녀석의 혼사에 몇십만 원을 보태고 나면 그달의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연금은 관리비와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적인 비용을 내고 나면 그저 끼니를 때울 정도만 남는 고정소득의 함정일 뿐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10,000원 쥐어주는 것도 손이 떨리고 친구들의 점심 약속조차 부담스러워지는 삶을 과연 우리는 여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이제 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물가는 오르고 집은 낡아가며 몸은 더 자주 고장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연금 외에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지켜낼 수 있는 여윳돈, 적어도 1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연금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돈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 당당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돈 때문에 당당함을 따지느냐며 서운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사는 처지가 되면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아들 내외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놈의 잘못을 음하게 꾸짖기도 하고 며느리에게 집안일 조언도 당당히 하셨을 뿐이 이제는 입을 꾹 닫고 사신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연신 맛있다. 고개만 끄덕이시고 손주 녀석의 버릇없는 태도를 보고도 속만 끓이며 참으십니다. 왜일까요?
내 생계의 끈을 자식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권력이 부모에게 있었으며,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게 되면 그 권력의 저울추는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느덧 불편한 의무가 되고 자식의 효도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반면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한결 가볍고 투명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며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 미안함이 줄어들고 부모 또한 자식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베풀 수 있습니다. 명절에 손주들에게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를 건네고 자식 내가 힘들 때 고기라도 한 점 사줄 수 있는 그 여유가 부모의 권위를 지켜줍니다. 일찍이 어느 철학자는 노년의 비극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잃는다는 것은 곧 내 인격의 독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자녀와 가장 화목하게 지내는 노인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책임질 경제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기분 좋게 밥 한 끼 사고 서로 부담 없이 안부를 묻는 그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노후의 돈은 허세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해주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입니다. 다섯 번째로 돈이 필요한 이유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함께 길을 걷던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둥지를 떠납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적막함이 때로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외로움은 그저 심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홀로 고립된 노년의 삶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이 지독한 외로움을 걷어내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고 무언가 소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듭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려 해도 차값이 들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려 해도 식사비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어 문화센터를 찾거나 운동을 시작하려 해도 수강료가 뒤따르지요. 경로당에 나가더라도 회비를 내고 경조사를 챙겨야 사람들과 섞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꾸만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아까워 약속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반면 취미생활이라도 하나 있으면 삶의 생기가 돕니다. 등산을 가든 붓글씨를 쓰든 요가를 배우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우리를 사회와 연결해 줍니다. 돈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줄 통로는 마련해 줍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돈은 그 소중한 연결을 유지해주는 가느다란 끈과도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 나이가 되면 다시 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냉혹한 진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젊은 시절의 실패와 노년의 실패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청춘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사업의 실패에 빈털터리가 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때워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돈을 모을 시간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시간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받아주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단순 노무직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뿐입니다.
그마저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제 주변에도 퇴직금을 쏟아부어 작은 가게를 차렸다가 몇 년 만에 문을 닫고 통 한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날린 돈은 경험이라 자유할 수 있지만 이 나이에 날린 돈은 내 목숨줄을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전 재산을 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사기꾼들의 주된 표적이 우리 같은 노인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속임수에 날리고 나면은 남은 생은 그저 후회와 자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냉정해져야 합니다.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무리하게 집을 마련해 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자립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젊은 자식들은 실패해도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책임져야 할 유일한 자산입니다. 한 푼 한 푼을 무겁게 여기고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경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재테크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돈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지는 못해도 삶의 질은 확실히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죽음이라는 종착역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풍경을 보며 어떤 의자에 앉아 갈 것인가는 돈이 결정합니다. 흔히들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숨 쉬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 말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병상에 누워 보내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보내는 10년과 비록 몸은 좀 불편해도 수술과 치료를 통해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10년은 그 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픈 것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잘 맞지 않는 틀니 대신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해서 씹는 즐거움을 되찾고 좋은 보청기를 끼워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온기 가득한 방에서 단잠을 자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아래서 쉴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모두 돈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돈은 생명 연장 장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몸 하나 건사하며 가끔은 남을 돕기도 하는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여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혹은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통장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푼돈들, 까맣게 잊고 있던 청약 통장이나 보험 환급금 등을 한데 모으고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첩에 적어보세요. 예금이 얼마인지, 현금이 얼마인지, 내가 기댈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직시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모르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로, 한 달간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꼼꼼한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달력에라도 적어보라는 겁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통신비는 과하지 않은지, 혹시 보지 않는 유선방송 요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다 보면 줄일 곳이 보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10,000원만 줄여도 그 돈은 노년에 귀한 비상금이 됩니다. 세 번째로, 연금 통장과는 별개의 비상금 통장을 만드십시오. 단돈 3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치과 치료나 경조사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식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내 주머니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마음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식의 요청에 냉정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손주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은근히 눈치를 줄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결국 너희를 돕는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돈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돌려받을 기대를 하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내가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 만나는 돈은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돈 걱정 때문에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부터 찾아옵니다. 굳이 비싼 식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더라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노년에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돈이 2배로 불어난다거나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99% 사기입니다. 우리 나이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언가 큰 돈이 움직여야 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이나 전문가 혹은 자식들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한 무리한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소일거리라도 계속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작은 수입은 내 자존감을 지켜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노동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노후의 돈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는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곡간을 살피고 지켜나간다면 1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것 미루지 말고, 돈 때문에 세상과 담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부디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빌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